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로 해서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군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은 이게 인명과 관계가 됩니다. 사람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사형당하든지 아니면은 몰살당하든지 하는,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과 법조인의 거짓말은 엄하게 다뤄야 합니다. 엄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IQ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거짓말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거짓말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거짓말을 기억을 했다가 그 거짓말을 감추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요. 자, 거짓말을 두 개를 하면 요 두 개를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할 때 앞의 두 거짓말과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아니라 거짓말로 밝혀진 거죠. 더구나 이 거짓말은 거짓말 안 하겠다고 선서를 한 다음에 한 거짓말이니까 위정이고, 위정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신은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 윤대진 씨의 친형의 수사나 변호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2012년 무렵에 어느 기자에게 자기가 소개를 해 주었다고 실토하는 녹음 내용이 공개가 되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소개를 해 주었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또 토를 달았어요. 소개를 해 주었지만은 변호사로 선임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뭐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오전에 갑자기 윤대진 검찰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소개를 했다. 내가 후배 검찰 출신을 변호사로 소개를 했다 해가지고 윤석열 씨를 감싸면서 또 자기가 소개한 것은 친형이 되니까 이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씨는 위정을 했다는 것이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소개를 했다는, 위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윤대진 씨는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친형에 대한 변호사 소개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그 말조차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변호사를 소개를 했는데 그냥 선임되지는 않았다는 윤대진, 윤석열 두 사람의 말을 한꺼번에 뒤집어 버리는 또 자료가 이번엔 또 발견이 됐어요. 언론 보도입니다. 이남석 변호사, 이 논란의 핵심이 된 사람이 이남석 변호사, 검찰 출신인데 이남석 변호사는 어제 윤 전 세무서장,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정반대되는 자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즉 2015년 윤 전 용산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은 이남석 변호사는
2012년 9월 국세청에 윤 전 서장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과 관하여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변호사에게 같은 해 9월에서 10월 세 차례에 걸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출근해 근무하라는 복무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국세청은 2014년 2월에 윤 전 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통보를 했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이남석 씨가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때 도피 중이던 윤 전 서장은 그해 4월 해외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던 2014년 2월 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 전 서장은 이 소송에서 이 변호사는 정식으로 선임된 법률 대리인이 아니어서 자신을 대신하여 국세청의 복무명령서 등을 받은 것은 유효하지 않다면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판결문대로라면 윤 전 서장은 이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 변호사는 국세청에 자신이 선임되었다고 알린 것이 됩니다. 이게 막 뒤죽박죽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문이 남아요. 첫째, 윤 전 서장이 직접 선임도 하지 않은 이 변호사가 왜 국세청에 선임계를 제출했느냐. 당시 선임도 하지 않았던 경찰 사건을 왜 언급했느냐. 그 다음에 경찰은 윤 전 서장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이 변호사의 선임계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윤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도 이 변호사의 선임계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에는 선임된 것처럼 적혀 있다. 윤 후보자 측도 당시 이 변호사가 국세청에 윤 전 서장에 보낸 서류를 대신 받기 위한 송달 대리인 역할만 한 것으로 안다. 이를 위해 일종의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사건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일종의 선임계가 도대체 진짜 선임계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것은 판결문으로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선임계는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경찰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다. 어쨌든 선임된 거죠. 변호사로 선임. 국세청 사건이든 아니면 경찰 사건이든. 동생인 윤 국장도 조선일보에 경찰 예사 단계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만 해줬을 뿐 이후 수사 과정이나 행정소송 과정 등 잘 모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선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한 또 이야기가 왁작지껄 쏟아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사건 자체도 아주 수상하고 이 사건이 현직 세무서장이 뇌물관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해외로 도피를 하고 그것도 몇 년 살다가 강제 송환되었는데 검찰 수사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 후보이고 그리고 현직 법무부 검찰국장이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세 사람이 한 말이 다 서로 부딪히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쉽게 말하면 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일일이 누구 말이 맞느냐고 이렇게 해명하는 것을 듣다가는 이건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판단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정을 했다. 성수한 다음에 위정을 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또 자료로 봐서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입니다. 위정, 사기, 무고 이 세 개가 거짓말 범죄입니다. 한국이 유독 이 거짓말 범죄가 많아요. 그리고 아마 이른바 적폐수사 과정에서 위정한 사람이 구속된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요사이 위정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후보로서 자격은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집권당에서 권하듯이 출마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마. 정치 성향이 법률가로서의 성향보다 더 뛰어난 것 같으니까 출마를 하는 게 어떨까. 출마를. 그만두고 출마를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특히 검찰을 위해서도 당당하다. 일본과 좀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일본 검사는 그만두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습니다. 일본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는 일본에서는 거악을 수사한다 그럽니다. 정치 부패와 기업 부패. 그러니까 어떻게 그만두고 정치인이 될 수 있느냐. 몇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사카 검찰 특수부가 후생성의 국장을 오직 혐의로 수사를 했는데 그 검사 한 사람이 서류 하나의 날짜를 바꿨습니다. 이게 증거 조작으로 몰려가지고 그 검사도 구속이 되고 그 검사 위에 있던 부장검사도 구속되고 그 다음에 지검장도 구속되고 검찰총장, 한국에서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다른 말로 씁니다만 어쨌든 검찰총장은 일본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중간에 사직을 했습니다. 검사의 부정은 이렇게 엄하게 다루는 게 이 대한민국의 전통으로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윤석열 씨는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든 사람입니다. 이른바 적폐수사, 정권이 뒷받침해 주니까 마음 놓고 수사를 했고 여러 가지 법리를 아주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사람을 올가매고 하는 그런 법률 기술자로서는 탁월한, 그리고 정치적 감각은 탁월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청문회를 해보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다. 정치권에 가서 이전 투구를 하는 게 어떨까? 법리를 만져서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있기는 참 위험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